질의응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 어쩌다 시작한 것을 열심히 해야 정체성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공에 흥미가 없어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 않아 현재 전공에 대해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열심히 할 동기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TV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 어쩌다 어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개념을 나는 재밌어야 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야 재밌어진다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은 대학을 준비를 하고 왔으면 전공이 재밌죠. 머릿속에 사전 지식이 들어있으면 전공이 재밌어요. 예습이냐 복습이냐 굳이 따진다면 예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선행학습 이런 거 뭐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예습을 하고 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근데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친 게 문제란 얘기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오히려 재밌는 정도로 잘 적당히 그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수위 조절을 못한 예습이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공이 재미없는 거거든요. 굳이 원인은 심리학적으로 인지심리학적으로 따지고 올라간다면 선행학습을 하고 좀 예습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수학 다 예습하고 올라가 놓고서는 대학에 올 때는 대학에 갈 거 예습 아무것도 안 하고 올라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갭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그 갭을 줄여야 재밌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줄이느냐? 방학이 방학 같으면 안 될 거예요. 나는 방학을 정말 와 방학이다 해가지고 놀아버리면은 계속 재미없는 대학생활이 되겠지. 그러니까 방학 때 다음 학기 전공 한 3과목 정도는 다 마스터하고 다음 학기 새 학기 시작해야죠. 그래야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없을 때 좀 한가할 때 여유 있게 재미없지만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학기가 참 재밌어지죠. 그냥 다음 학기는 수업만 어느 정도 들으면 시험에서 여유있게 A 받을 수 있을 정도 만들어져야 학교 생활도 재밌어지고 야 전공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교수 설명도 그러고 알아듣게 되죠. 아 저 설명이 그런 거구나. 근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려오니까 계속 그냥 난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원래 대학에 들어올 때도 다 예습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재밌는 거고 재미없게 예습해야 실제가 재밌어지는 거거든. 방학 때 재미없게 공부해야지 학기가 재밌어질 겁니다. 이거는 뭐 99.9%도 아니고요. 100%예요. 방학을 그러니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서 배짱이를 교훈으로 삼는 분은 안 계시겠지? 개미처럼 재미없을 때 뭔가 좀 해놓으니까는 인생 좀 편해지잖아요. 재밌어지잖아. 개미를 그래서 롤 모델로 삼으셔야 되겠죠. 그런 이소부화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지. 왜 이 질문 안 나오나 했다. 교수님은 인지심리학자로서 직업적 정체성을 얼마나 오래 발전시키셨나요? 나는 원래 경제학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이 심리학적인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경제학 했는데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나 열심히 했어요. 경제학 어차피 시작한 거 열심히 하자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경제학이 아니라 자꾸 심리학 쪽으로 가더라고. 내가 입학한 해가 2002년인데 2002년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심지어 받아버리네.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심리학한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 막 그러면서 자꾸 이제 심리학 쪽으로 가다가 인지심리학까지 하게 된 거죠. 심지어 나는 경제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경제학 대학원 지원도 했었어. 경제학 석사 과정으로 지원도 했었는데 경제학과에서는 날 떨어뜨리더라고. 그래서 후기 모집이죠. 어떻게 뭐 후기 수시 모집으로 심리학과를 넣었지. 대학원을 재수할 순 없다 그래서 후기 수시 모집으로 심리학과를 넣었는데 거긴 날 받아주네. 그래갖고 심리학하게 된 거예요. 경제학과에서는 날 안 뽑아주더라고. 근데 심리학과에서 날 대학원생으로 뽑아줘가지고 어차피 그래 나 심리학 이제 계속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연구원 생활은 아까 말한 대로 디자인 쪽 연구소도 거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디자인 쪽 연구소를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쪽 연구소에서 나를 받아준 거지. 두 번째 커리어가. 그래서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일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학자로 지금은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지금 내가 뭐 이제 만이죠. 만으로 이제 딱 만이거든. 83년생이거든. 이 나이 돼서야 이제 그래도 이 길 선택하길 잘했다. 심리학에서 공부하길 잘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어쩌다가 한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냥 하면서는 계속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뭐 저는 이름부터가 심리학적이잖아. 이국희.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깨달은 거지. 다음.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하고 개발할 때 제일 잘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좋을지, 잘하는 거냐, 좋아하는 거냐 고민이네, 그치? 저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좀 더 건강한 방법은 잘하는 걸 선택하는, 좋아하는 거는 잘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데, 잘하는 건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이 꼭 재밌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의미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잘하는 일은 의미 있게,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한 목표의 첫 번째 조건,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면은, 근데 잘하는 일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면 의미 있어지고, 재미없었었는데 의미 있어지면 그 의미 때문에 재밌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좋아하는 거, 재밌는 것만 따라가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확률적으로.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을 두 번째 직업으로 미루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네, 저는 그걸 권합니다. 좋아하는 거는 부캐릭터로 좀 미뤄두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주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그걸 주라고 막 주장하면서 나 이것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야. 항상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인생은 자꾸 꼬여가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길이 나는 쪽으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경기장을 만들면서 갈 때도 있는 거고. 10대 초반에 직업적 정체성이 뚜렷했다가 오히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직업적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게 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40춘기가 이건 좀 빨리 왔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고 발견이 아니라 발전시키려고 하고 길이 나는 쪽으로 가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게 이덴티넴이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회복하겠죠.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고. 고등학생 때는 인 전공을 배우고 싶어서 대학을 왔는데 막상 배워보니 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대학원도 가고 취업도 잘하는 것 같은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고 싶어서 왔는데 잘 안 맞는 것 같더라도 그거를 그래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취업은 꼭 전공을 살려서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이걸 하셔야 돼. 그 잡마켓에서 그 잡마켓을 어떻게 해서든 이력서를 뭐 100개를 쓰든 150개를 쓰든 한번 뚫고 들어가 보는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 뚫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요. 이 안에서도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한번 뚫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력서 150개라도 써서 뚫고 들어가 보지 않으면은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은 그 자리에 가봐야만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어른이라니까. 어쩌다 하게 된 거를 그래도 좀 해보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직업 박람회에서 직업 박람회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직업 박람회에 이렇게 친구 따라 간 거야. 그래서 어떤 철도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간 거지. 근데 철도 그쪽 전공도 아니야. 경제학하고 뭐 경영학하고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철도 회사에서 사람 뽑는다고 하길래 전공 크게 상관없대 또. 우리는 지금 빨리 와서 그냥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대. 가르쳐주면서라도 하겠대. 근데 그 친구는 아예 나는 경영학과인데 무슨 철도 회사야.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친구 따라갔던 옆 친구. 그 친구 따라갔던 거 옆에 있던 사람은 나는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냥 해서 가서 일 배우고 열심히 했네.
그러면서 30대 되고 40대 되고 이제 대리급 되고 과장급 되고 이제 차장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승진돼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50대쯤 돼서 와, 내가 그때 직업박람회에서 그 일 선택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 인생이 그런 식으로 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은퇴하면은 이제 뭐 본죽,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본죽, 본 비빔밥 이런 거 차리면 되겠지. 아니면 던킨 도너츠 차리던가. 그건 이제 나중 퇴직금 받았을 때 얘기고. 예전부터 한 목표를 이루고 싶어 노력한 후 그것에 통달한 사람과 하다 보니 흥미가 생긴 것이 여러 개라 부 캐릭터가 많은 사람 중 두 번째 사람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한다, 그런 게 사실은 잘 없어요. 그리고 한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그것만 막 하고서 이제 그것에 통달하게 됐다.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결과만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이국희를 봤을 때는 인지심리학한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제 인생 스토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 쟤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만 파가지고 그것에 통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외식업, 창업, 컨설팅 이런 쪽으로 또 요리 연구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굉장히 우여곡절 많고 실패하고 50대 때 뭐 빚이 70억이어서 자살 시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다 손 안 대본 게 없어.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모습만 봐서는 그 분야 그거 하나만 막 꾸준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적인 결과만 본다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농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계속 농구만 해온 거냐? 꼭 그렇지 않아요. 다른 운동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농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캐릭터가 많다, 이걸 이제 무조건 제가 권장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 안정적인 걸 해 나가면서 부캐릭터를 하나씩 추가하고 그 다음 거 추가하고, 하나 안정적인 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거 추가하고 그 다음 거 추가하고,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지금부터 3개, 4개를 다 가동시켜라 뭐 그런 얘기한 건 아니니까. 직업적 정체성을 안정하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안정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약간 소명의식이라고 하죠. 소명의식을 가지기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정체성을 안정화시키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이제 아마 주로 30대 후반, 40대 후반부터 하나 안정화된 시키고 나서 나중에 추가하는 것들은 더 좀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생 때부터 직업적 정체성을 가진 후 직업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업 정체성을 이러한 취업을 위한 준비랑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준비는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준비고, 직업적 정체성은 차곡차곡 축적돼 가고 쌓여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 준비한 게 그대로 그러면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준비한 대로 취업이 잘 되면은 준비 안 하지. 준비한 대로 될 게 뻔하고 이미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고, 준비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것대로 보통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쓰게 될 거란 말이야, 인생은 대부분. 근데 그거를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분야에서 또 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면은 40대, 50대쯤 돼서 어떤 모습이 만들어져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 한 거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전문성이 높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비정상적인 부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교수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산업의 고도화 때문이죠. 산업이 고도화되고 요구하는 전문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더 높은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식의 축적을 이미 많이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지식의 축적을 토대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축적해야 되는 지식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학습 통합과정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정체성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많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정체성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나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체성은 나중에 40대 정도 됐을 때 깨닫게 되는 부분이지 지금부터 가져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꾸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이미 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뭐 상관없어요. 지금 정체성이 여러 가지라고 뭐 혹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길이 나는 곳은 몇 개 안 될 거야. 아까 말하지만 이력서 150개 써봐야 그 중에 한두 군데에서 연락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사업 시도를 여러 개 하더라도 백종원 씨처럼 여러 개, 뭐 주방기구도 손댔던 사람이고 막 그러거든? 그렇게 여러 개 하더라도 길 나는 곳은 한두 곳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에 한 곳. 그럼 그렇게 길 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저도 말했잖아요. 경제학과도 이력서 썼었다니까? 대학원 지원했었다니까? 근데 안 됐어요. 근데 심리학과 쪽으로 길이 나니까 간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길이 안 나는데. 그렇죠? 경기장 문이 안 열려 있는데 그 경기장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그럼 부수고 무리하게 들어갈 거다? 그러면 편법을 쓰고 뭐 이상한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순리대로 가야지. 인생이 뭐 무리한다고 풀리는 건 아니니까.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발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진보시키는 거죠. 발견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언제 완성되나요? 완성의 단계는 없고 평생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완전하게 하겠다, 완성되겠다, 또는 완벽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세요. 백종원 씨는 지금이 완전해진 걸까? 더 발전할 수는 없는 걸까? 컨설팅 더 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오은영 박사는 지금이 완전해진 걸까? 상담 더 잘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 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렇게 100점이 딱 정해져 있고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지 마요. 이것도 사실 우리 한국 교육의 피해죠. 폐해죠. 만점이 정해져 있고 감점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자꾸 뭔가 완성된 형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딨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느냐면 무한 득점이 가능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도 무한되고 득점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무한 득점을 하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감점당하지 않기 위한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직업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과업을 오래 수행하던 중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시간이 많이 지나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4학년이라는 얘기인가? 4년 동안 굉장히 나는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뭐, 휴학도 예를 들면 한 번 하고 군대도 갔다 왔으면은, 한 7년, 8년 정도 굉장히 했는데, 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듣는다는 얘기일까?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진짜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고 치고, 나중에 잘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직업을 이제 가지는 세계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마켓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마켓 나가서부터 조금씩 좀 바뀌어가도 돼요. 또 석사학위 과정을 다른 전공으로 가도 되지, 그러면.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전공했다고 꼭 그 전공에 석사학위 이렇게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 전공했지만 심리학을 석사과정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오픈돼 있잖아. 그럼 가면 되지. 또는 해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좀 다른 또 석사학위 쪽으로 가도 되죠. 또 그리고 어차피 사회생활 경력을 시작하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거기서부터 내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꼭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또 깨닫게 되겠지. 아, 사실은 내가 잘 몰랐구나. 대부분의 경우. 또는 내가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고 여겼었는데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전공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제가 경제학 4년 동안 열심히 하고 뭐 했다고 해서 지금 심리학으로 전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경제학 공부한 것들은 다 쓸데없이 된 거냐? 아니에요. 경제학 공부한 게 심리학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예를 들어주고 또 상담 같은 거 해줄 때도 심리학만 전공해 준 사람보다 저는 그래도 하나라도 더 본 게 있기 때문에 상담 같은 거 해줄 때도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공부한 거는 버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걸 다 버릴까봐 또 약간 두려운 걸 수도 있는데 버리는 공부는 없는 거예요.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한 게 시간 낭비했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뭘 하든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시기에 직업적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청년기 이후 번아웃 또한 이런 시기에 오는 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부정체성 또한 일찍 형성한다면 극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건 뭐 부정체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일에서 의미 찾기를 결국에 하셔야 돼요. 의미 찾기. 그걸 이제 아까 에임이라는 학자가 연구한 잡 크래프팅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러니까 잡을 크래프팅 하셔야 돼. 내 직업이 어떤 부분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내 스스로 규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인생 설계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을 확률이 높은데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조직에 소속돼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조직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그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 어떤 상위의 목표에 그래서 내가 늘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나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만들고 나서 그 나사에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화거든.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나사 방문해서 시찰을 하다가 청소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청소부한테 물어봤더니 그 청소부가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 저는 여기서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청소부가. 그러니까 그 청소부에게는 자기가 여기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이 나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로켓을 잘 쏘아보내는 일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잡 크래프팅이거든.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든지 근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서 부속처럼 여기고 우리 회사의 큰 일이 어떤 큰 그림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우리 회사의 큰 목표와 방향이 어떤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이제 미국의 웨스턴 항공사인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항공사는 우리나라로만 이제 저가 항공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회사죠. 근데 그 상위 목표가 모든 회사원들한테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 회사의 청소부들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청소부들은 아까 그 나사의 청소부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기내 객실 청소 그냥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회사가 최고의 저가 항공사로서 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이런 번아웃 또는 사십충기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경력 있는 신입 혹은 전문성 있는 신입을 원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강의에서 말씀하신 보통 어쩌다 직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부분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험을 많이 하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력을 쌓아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란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나서 한 3, 4년 일하고 나면 중견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또 경력직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리고 그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대기업하고 바로 연결된 대기업 1차 벤더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릴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게 될 거고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올라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일치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하던 일, 중견기업에서 하던 일, 대기업 1차 밴드에서 하던 일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은
대기업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공기업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이런 경력들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했던 그런 어떤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전공을 못 살린다고 생각했었는데 전공을 살리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지. 어떤 사람이 나는 디자인 전공했는데 해커스 그 어학 영어 그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취업한 거예요. 행정직으로. 근데 행정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보니까 이 디자인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난 디자인 전공이니까 행정직 하면서 그 디자인 홈페이지도 좀 개선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그 홍보물 같은 거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커스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보면 행정직인데 디자인 같은 것도 같이 하고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지. 근데 그런 경력들이야 5년 쌓이고 나서 나중에 네이버 취업 공고가 났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가 됐어요. 네이버 UX 팀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UX 디자인.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해커스에서 했던 일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디자인 전공자가 했으니까 그런 기업에서 중견기업 정도에서 일한 거는 쓸데없는 일이 된 겁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생이 풀려갈 거라는 거예요. (10대) 때 본인의 미래 직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안 좋고, 직업적 정체성을 섣불리 결정하는 행위인가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